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가뜩이나 삼성전자 수익률이 안 좋아서 손절을 고민 중이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고민 중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단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유혹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업도 호재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10년, 20년 이 정도 장기 투자를 한다면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증설 현장 직원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빨리 발견이 돼서 격리 조치를 했고요. 총 53명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분 잘못도 아니고 삼성전자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빨리 쾌차하셔서 공사가 재개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 공사 중이던 그 라인은 프리미엄 D램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EUV D램을 개발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고요. 양산 시점이 몇 달 정도는 좀 늦춰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에 언택트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언택트란 말 그대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재택근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게 활성화됨에 따라서 서버용 D램이 특히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서버용 D램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에도 D램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D램의 수요가 많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D램 가격도 최근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투자 단위도 삼성전자답게 스케일이 다릅니다. E라인 같은 경우는 30조 원을 투자해서 짓고 있었던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EUV 장비가 대당 2천억 정도 합니다. 반도체는 정말 장비 가격이 후덜덜합니다. 그냥 기본 단위가 천억에서 조 단위입니다. 보통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시설 준공에서 양산까지 대략 2, 3년이 걸리는데 시간이 곧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 속도가 눈이 부실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그 바이러스가 발목을 잡은 것이죠. 자,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런 걸로 흔들릴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 D램 점유율은 더 올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은 2020년 1분기 기준 44.1%입니다. 하이닉스가 그 뒤를 이어서 29.3%, 마이크론이 20.8%입니다. 이 3사를 합치면 95%가 넘습니다. 사실상 3사 과점 상태이죠. 이렇게 3사 과점 체제로 온 게 사실 10년도 넘었습니다. 수천억 대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치킨 게임을 벌인 결과 이 3사가 살아남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이 3사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을 보시면 4위가 나냐라는 업체인데 점유율이 3.2%밖에 안 됩니다. 5위는 더 심각하죠. 0.9%입니다. 게다가 지금 초격차라고 해서 EUV 공정까지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술 격차는 더더욱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D램의 3사 과점 체제는 거의 안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가 EUV 공정을 적용한 4세대 10나노급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기존 D램보다 12인치 웨이퍼당 생산성을 2배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정을 많이 얘기하는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 단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전략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D램 분야에서 타 업체가 절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초격차를 벌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세계 1위로 뛰어오르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는 D램과 낸드 플래시는 이미 넘사급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따라왔다는 기사가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삼성전자는 또 다른 신기술을 내놓습니다. 마치 약을 올리는 듯이 니네가 이만큼 따라왔어? 그럼 나는 또 다른 기술 보여줄게 하고 기사를 내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먹거리 시장이 더 풍부한 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말로 많이 혼용해서 쓰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안정적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봐도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크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스템 반도체에 적용되는 분야가 우리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 있죠. 자, 그걸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데 그것도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요. 앞으로 모든 차는 자율주행으로 결국에 갈 텐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와 칩셋도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5G 통신 칩,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CPU라고 할 수 있는 NPU, 이 모든 것이 다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게을러집니다. 청소기를 예를 들면 무선 청소기가 대세죠. 근데 그 무선 청소기마저도 귀찮아서 로봇 청소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물걸레질 하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가 또 있습니다. 그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모든 센서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무조건 시스템 반도체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판단 기능이 있고 연산 기능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 저장 기능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비중을 훨씬 더 높이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 왔습니다. 미래 먹거리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수익률이 안 좋은 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길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시거나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수익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형편없는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전자의 최근 낮은 수익률에 실망을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